큰 우물을 파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지라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창업은 내 진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내가 뭘 싫어하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제 모습과 비교를 한다면 차원이 다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없던 가장 안전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스 랩의 류정아입니다. 저희는 식품 소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를 하는 소셜 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딱 만 3년 정도 된 회사예요. 감사하게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사회혁신 어워드에서도 한국 대표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이라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대회도 있는데 아시아 대표로서 참여를 하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창업학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창업학 수업 시간에는 어떤 거는 모의 펀딩을 받아보기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정도까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회적 가치와 소셜 벤처라는 수업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기도 했고,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편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꽤 오랫동안 교육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기 있던 수업 중에 하나가 클레이 점토로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갖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뭔가 비명소리처럼 이제 약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애기 손에서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사건이 그때 딱 떠올랐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가 16년도였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슈가 될 때였어요. 가습기 살균제 안에 유해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건들이 이슈가 될 때라 그러면 이 장난감 안에서도 굉장히 유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과잉 공급된 식품들을 조금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던 중 눈에 띄었던 게 우유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국내에선 유가공업체들이 이제 우유가 재고로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우유의 소비량이 줄어서 중국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막 땅에다가 우유 엄청 버려서 환경 파괴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유로 치즈도 만들고 이런 리코타 치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조금 사용을 해서 점토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조별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근데 이걸 서류를 막 작성을 하고 막 하려다 보니까 저는 소셜벤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무슨 사회적 가치를 뭘 어떻게 추구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교수님을 하나 찾아가가지고 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급으로 일해도 괜찮아요. 한두 달만 좀 일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셜 벤처에 저를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셜 벤처를 지원해주는 기관에 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소셜 벤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어릴 때니까 또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고 싶어도 회의할 공간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또 거기 회사 회의실도 빌렸어요. 저희 이제 업무 다 마치고 이제 저희 회의실 좀 빌렸어도 되냐고 해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 회사를 좀 차린 것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 혹시 대회 지원해도 되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판이 깔려버린 거죠.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했던 인터넷 과장님이 이제 따로 부르시더니 정말 그래서 너 진짜 사업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답은 일단 그때는 사업은 모르겠고 제품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을 했었죠.
사회적 기업은 일단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일단 돈을 많이 벌수록 이 사회적 가치도 창출이 돼야 되는,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난감을 쓰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든지, 혹은 이 기업이 뭐 더 많이 제품을 팔면 더 많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제품들이 가게 된다든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 벤처라고 하고요. 플랜은 엄청 열심히 잘 세워놔도 매일매일 챌린지였어요. 제가 우유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이공계 사람보다 굉장히 더 잘 알 거예요. 저희는 진짜 그 당시에 진짜 냉장고가 온갖 종류의 우유로 꽉 찼을 정도로 모든 우유들, 뭐 진짜 살균된 우유, 뭐 살균되지 않은 우유, 뭐 정제된 것, 분유 형태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테스트를 해봤고, 그냥 또 만들게 되면 리코타 치즈처럼 약간 푸석푸석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쭉 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그런 점성 성분을 개발하는 데에도 그 테스트, 그리고 그 점성 성분 자체도 저희 욕심상 이것도 식품 성분으로 만들자 해서 각종 그 점성 관련된 식품 첨가제들, 이런 성분들을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항상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창업을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되게 대회에서 수상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네 제품 괜찮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그렇게 괜찮은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소비자들이 보기엔. 우선 저희는 제품이 처음 나오기 전에 일단 사업자를 내기도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한번 테스트하면서 소량으로 만들어 보면서 디자인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패키지를 처음 디자인을 하면서 배송을 보낼 때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점도 깨닫게 되고, 근데 이 준비에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이제 갈 길이 거의 무슨 히말라야 산맥처럼 이제 남아있는 거죠. 저희는 언론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기사를 쓴 기자님들에게 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방식의 콜드메일이 아니라 기자님 하나하나, 저희가 기자님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랑 이런 부분에서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기사님 하나하나 포커싱을 해서 저희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좀 활용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메일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체로 뿌리면 차라리 몇백 통, 몇천 통을 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 명 한 명 타겟팅을 하고 더 적은 수를 보내더라도 훨씬 더 많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보이는 마케팅을 하는 방식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부터 지금 거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어려우니까 너무 익숙해졌나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버릇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지 라는 게 일단 말버릇이 됐고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제 어떻게 보면 극복 방법인 거예요. 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는 제가 KDB 산업은행에서 했던 이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육성팀으로 이제 선발이 되면서 2년이 되게 됐고요. 좋은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이제 멘토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 창업가의 멘탈 헬스, 아무도 그 대표의 정신 건강은 신경을 써주지 않는 거죠.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뭐 이런 일하는 노동자들의 뭐 이런 거 하지만 당연히 대표이기 때문에 이만큼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대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고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의 고민은, 저희는 이제 막 점프업을 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모락모락 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레고 같은 기업이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블럭이라는 건 동일한데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는 기업인 거거든요.
심지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기업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점토라는 거는 비슷할 수 있죠. 항상 똑같을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입히냐에 따라 이게 빛이 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 정도로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에요. 나는 효율적인 리더이고 싶다. 되게 불필요한 서류 시스템 중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싶고 필요한 정보들만 이제 가지고 오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다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